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1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2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2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임자월 을묘일이 되겠고요. 일진 을묘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어저께 간목이었고요. 오늘은 을목이 되겠습니다.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의 을목이 되겠습니다. 자, 자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8글자 중에서 중요한 것 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간을 먼저 알고 일간의 특성을 알고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나머지 글자들을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고, 또 사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을 보고요. 월령을 보고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으며 용신과 격국을 살펴본 연후에 대운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이렇게 보면은 사주 보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을이라고 하는 천간,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두 번째 천간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는데,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뜻합니다. 온기, 뜨거운 열기는 화가 되는 것이고 목의 기운은 온기가 되면서, 자, 어저께 간목 제가 설명드릴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과 마찬가지로 간목은 똑같은 나무의 기운, 목의 기운이면서 온기인데 간목은 양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목의 온기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음양의 차이가 있게 되죠. 을목은 음목이 되는 것이고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인데, 음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나 서로 그 성향은 대조적이다. 양이라고 하는 것이 크다라고 하면 음은 작은 개념이고요. 양이 단단하다라고 하면 음은 부드럽고 물렁물렁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양이 곧다, 곧게 쭉쭉 뻗어서 곧게 있다라고 하면 음은 부드러워서 잘 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비해서 큰 나무로 볼 수 있겠고, 양목은 음목에 비해서 곧은 나무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양목은 음목보다 그 목의 크기 위로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큰 나무, 단단하고 큰 나무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저께 간목을 설명할 때 대림목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죠. 그래서 참나무라든가 또는 곧게 뻗는 편백나무라든가 이런 나무에 비유를 하는 반면,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목은 양목에 비해서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양류목에 이렇게 비유를 한다고 했죠. 양류목, 잘 휘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부드럽고 유연한 화초와 같은 그런 개념의 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하고 음목인 을목하고는 성향의 차이가 있다.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용도 쓰임이 어디 있다? 제목으로서 쓴다. 그래서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했죠. 간목이 동량지목으로 쓰기 위해서 사주 배합은 경금과 정화로서 배합을 하고, 추운 겨울에는 병화를 아울러서 쓰게 되겠고, 그 다음에 뜨거운 여름에는 개수를 아울러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월령에 따라서 무엇을 더 추가할 것이냐, 이제 추가하지 않을 것이냐는 이제 월령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간목의 특성상은 경금정화를 위주로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월령의 특성에 따라서 참작해서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을목 같은 경우에는 양류목으로서 화초 같다, 즉 화초, 난초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이솝우어에 참나무도 있지만 이솝우어에는 모두 있다, 그죠? 갈대도 있죠. 갈대가 을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서 쓸 수 있다 없다, 제목으로서 쓸 수 없겠고, 을목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용도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병화와 개수를 위주로 사주 배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화를 봐야지만 을목은 꽃을 피우는 형상이 될 것이고요. 개수를 얻어야지만 을목이 뿌리와 줄기를 배양해야죠. 개수가 없다라고 하면 을목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병화 개수를 아울러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참작해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주로 을목은 병화 개수가 주로 용신 또는 희신이 되는 것이고, 간목은 경금 정화가 주로 용신 또는 희신이 되는 것인데, 월령에 따라서 이제 글자들이 배합이 좀 더 가중
될 수도 있고 가감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 이제 자월도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이 바로 이제 28일 이렇게 되어 있죠. 28일 있으면 이제 좀 이따 1월 뭐 한 4월 4일 5일 되면은 이제 소한으로서 자월에서 이제 축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월도 얼마 남았죠. 이제 마지막 이제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월은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갈 때는 대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축월로 넘어갈 때 자월 다음에 이제 축월이 되겠죠. 축월로 넘어가요. 축월에는 절기가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소한이 되어야지만 자월에서 축월로 변하게 되죠.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해월이 있었죠. 해월은 절기가 입동과 소한이 대한 소설인가요? 소설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입동이 되어야지만 술월에서 해월로 넘어오게 되고,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갈 때는 대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월에서 축월로 넘어갈 때는 금방 말한 소한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해자축월이 되겠죠. 이런 계절은 동절 겨울이다. 몫이 추운 엄동 설 한이 될 것이고요. 몹시 춥기 때문에 반드시 조후, 즉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난방을 해야 된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한데, 역시나 추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에는 가장 좋은 것은 병화를 얻어야 된다. 제가 아까 을목은 기본적으로 화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특히나 해월 잘 주걸의 을목은 병화를 얻지 못한다고 하면 을목이 얼어서 죽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요. 또 을목의 용도는 꽃을 피우는 용도인데 화를 보지 못하면 을목은 꽃을 피우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자월에 을목이 태어났다. 눈을 씻고 찾아봐야 됩니다. 뭘 병화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병화를 쓰느냐 또는 정화를 쓰느냐는 그 용법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 천양인가요? 천양지차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뿌리 있는 병화를 얻되 지지로 반드시 인사 5등의 뿌리를 얻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자월은 수가 왕한 계절입니다. 수왕절이라고 보죠. 수왕절, 수가 왕한데, 이 겨울이기 때문에 그 왕한 수가 어떻게 되죠? 결빙되어 있습니다. 결빙. 물이 얼게 되면 얼음이 되죠. 이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갖다가 오히려 다치게 손상시키는 거죠. 고드름이 원래는 물이었죠. 근데 그게 얼게 되니까 고드름이 되는 건데, 그 고드름은 마치 돌덩이 같습니다. 그래서 고드름 큰 거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합니다. 어디로?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고드름 좀 떼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드름은 마치 결빙되면 금과 같죠. 바위덩어리와 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순간 사람이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수라고 하는 것이 얼게 되면은 목을 갖다가 어떻게 된다?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화가 없는 수는, 겨울의 수는 얼음과 같기 때문에 오히려 을목을 상처 입게 된다. 그래서 해자축월의 을목은 반드시 화가 있어줘야 된다. 수가 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특히나 뭐 자월에 을목이 태어났는데 임수가 천간에 투출한다. 또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한기가 굉장히 급증하게 됐죠.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 30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화가 없으면 뭐 인동초라고 하는 풀도 있지만은 그것도 어느 정도 자기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사는 것이지, 예를 들어 남극 대륙 같이 영하 막 4, 50도 떨어진데 이런 데는 풀 한 폭이 자라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자축월에 특히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기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많아지는데 그 물이 다 얼어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자월의 을목은 화를 보고, 을목 자체도 지지로 예를 들어서 묘목이라든가 인묘목에 뿌리를 둘 수 있으면 좋겠고요. 병화는 인사 5등의 뿌리를 두죠. 공통적인 것은 이제 인목을 보게 되면 을목도 뿌리를 둘 수 있고 병화도 뿌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해자축월의 화는 뭐다? 간지로 한 3점 정도 있어야 가장 이상적인 거고, 그것보다 많아지면 조금 그때는 오히려 겨울이라 하더라도 겨울에 가뭄 든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축월의 화는 간지로 한 3점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지로 인사가 있고요. 천간에 병화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월의 을목은 일단 화가 뿌리 있는 화가 있느냐, 특히나 정화가 아닌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벌써 사주의 부기빈천이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해자축월에는 화가 필요하다.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을목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볼 때 일간과 월령을 봤으면 뭘 봐야 된다? 격국이라고 하는 거 꼭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의 배합, 즉 짜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될 것이고, 염에 해당되는 나무 음목이 될 것이고, 월지 있는 자순, 채는 양이지만은 쓰는 것은 용은 음으로 쓴다. 채양용음. 그래서 자수는 어떤 수? 음수가 되어 해수는 채양용음이라고 했고요. 자수는 채양용음, 해수는 채음용양이 되는 것이고 자수는 채양용음이 된다. 그래서 대 음의 관계가 되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해주는 수생목이 되겠죠. 그래서 일간이 나니까 월지에는 수가 나를 생해주는 관계 수생목. 그래서 이거를 생하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생하자는 육친으로 인성이 됩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건 다시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건 편인인데, 어저께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면 양대음으로서 정인이라고 했고요. 오늘은 음대음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 편인이 되면서 편인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데, 사람들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정인은 좋은 것이고 편인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수는 을목은 뭘 필요로 한다?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왜냐? 을목이 개수를 보게 되면 얘는 편인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을목이 임수를 보게 되면 정인이 되는 것이지만, 을목은 정인인 임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개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임수는 어떤 물? 대해수와 같아서 큰 물이기 때문에 임수를 잘못 보게 되면 을목이 부목이 될 우려가 있다. 물에 뜰 우려가 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것이니 을목은 임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의 특성상 개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월의 을목이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그죠? 화를 봐야 되는데, 오늘 문제는 월간에 임수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개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임수가 투출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수가 3개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한기가 급증하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몹시 추워지네. 영하 10도가 아니라 영하 30도, 40도, 50도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월의 을목이 되는데 임수 저게 2개 정도 추출하게 이건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해 주어야지만 물이 범람해서 을목을 갖다가 물에 뜨는 수다 목부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다. 물론 인목을 보면 수탕기호라고 해서 나무가 물에 뜨지 않는다 이렇게 또 보지만, 그건 간목이었을 때는 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을목은 작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물이 많아지게 되면 쉽게 부목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보는 것을 좀 좋게 볼 수 있겠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묘목 있죠. 을묘. 그래서 이거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자월의 을목은 지지로 인묘에 뿌리를 두는 것을 제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는 인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어저께 간목도 갑인이었죠. 오늘은 을묘인데 을목이 약하지 않습니다만은 수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가 많으면 뭐가 문제? 이 정도 을목이 묘인에 뿌리를 두면 부목이 된다 정도까지는 보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괜찮은데, 물이 너무 많아서 한기가 가중되고 화가 없으면 을목이 얼어 죽겠다. 물론 인중에 있는 암장된 인중병화가 있긴 하지만 인중병화 가지고 이 한기를 갖다가 다 해동하기는 어렵게 된다. 반드시 생시에서 화를 보는 것이
좋다, 천간에 병화가 투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만약에 병화가 아니면 정화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정화가 아니면 인사오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봐볼 필요가 있고요. 다시 생시에서 금수가 많아지는 것은 좋다, 나쁘다,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볼 생시 병자시가 되겠습니다. 병자시. 자, 자수를 봤습니다. 자월에 수가 망한다. 다시 자수를 봤죠. 수가 많아지게 되면 좋진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를 조금 잃었다라고 봤을 때 병화를 얻은 것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이 병화가 인해뿌리를 좀 멀긴 하지만 인해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약합니다. 이렇게 병자시를 얻은 것 저는 좋다라고 보지만, 이 정도 화 가지고는 이 자월의 자시에 임수두개 있는 한기를 갖다가 다 따뜻하게 조후하기는 어렵죠. 그럼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동남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이 사주가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좋지 못하죠. 특히 어떤 생시를 만나건 간에 여자로 태어났을 때 기유대운과 무신대운을 넘어갈 수 있죠. 네,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기유대운이 되게 되면 묘유충이 될 것이고요. 무신대운이 가게 되면 인신충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는 남아 있잖아요. 묘유충이 될 때 인목은 살아 있고요. 인신충이 될 때 묘목은 살아 있다 하더라도 환경적인 영향이 좋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여명은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병자시가 되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무인시 한번 봐볼까요? 무인시. 무토가 투출을까지는 아닙니다. 무토가 천간에서 임수를 제하고자 하나, 이 무토가 지지에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가 없어요. 인중병화로서 이제 암생하긴 하지만 이 무토가 이렇게 세력이 크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에요. 목화운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역시나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여자로 태어난다? 여자로 태어날 때 이 20년간이 좋다, 나쁘다 안 좋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금수운으로 가는 생시를 안 만드는 것이 좋고요. 또 여자로 딸을 안 낳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진시가 되게 되면 이것도 어떤 분들이 방합이 성립됐다, 묘진, 방합이 성립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합, 이건 사람들이 방합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합이기 때문에 묘진, 방합이 성립되려면 인월, 묘월, 그리고 진월 이 되어야지만 방합이 성립되는 것이지, 자월에 인묘진이 있다고 해서 방합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목이 좀 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점은 있지만 방합이라는 합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금이 을목하고 탐합하는 것 제가 봤을 땐 썩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 신사시가 이렇게 되면 사화를 얻긴 얻었습니다만은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수를 생하는 역할도 할 수 있지만은 금을 갖다가 이렇게 금극목해서 화초를 갖다가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형상이 되기 때문에 경진신사시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임오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임수가 또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와를 본 것은 나쁘진 않지만은 이 사주가 굉장히 애매한 게 금수운으로 가면 안 좋죠. 이거 목화운으로 가도 제가 안 좋습니다. 이거는 둘 다 안 좋은 것이다. 차라리 아들로 태어날 때는 병자시, 정해시 정도 태어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되겠고요. 갑신시나 을유시, 특히나 갑신시도 안 좋지만은 을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가 된다? 일시지로 묘유충 되기 때문에 이거는 더욱더 좋지 못한 생시가 된다. 화도 얻지 못한 것이 묘유충까지 되면은 이거는 악수 중에 가장 큰 악수가 된다. 예, 유시면은 이제 오후 5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인데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날을 잡아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건 병자시나 정해시 아들, 만약에 딸이다라고 하면 병실시 정도 제가 보겠는데, 될 수 있으면 오늘은 딸은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